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A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중단원, 4단원의 중단원 2단원인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만 잠깐 볼까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권이었죠. 근데 이 인권이라는 것을 그냥 던져두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고 또 국가 권력이 이 권력을 남용하게 됨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인권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헌법에다가 딱 규정을 해놓고 이 헌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입헌주의라는 용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 헌법에 규정된 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인권이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에요. 정말 많은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을 헌법에다 다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전이 너무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인권의 모든 내용을 집어넣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인권들을 몇 가지 뽑아서 그 인권만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빈칸에 기본권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권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헌법이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그림이 좀 신기하죠? 위에 지붕이 있고 밑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자, 지붕 먼저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두 번째는 행복 추구권. 자, 여기 지붕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습니다. 하나로. 자, 하나로 묶어서 이것들을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아주 궁극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향. 이것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에 제시된 그래서 모든 기본권들은 얘네들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평등권. 둘째, 자유권. 셋째,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평등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평등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고 이 말은 즉슨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여기 빈칸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무조건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요게 평등권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우리 각각의 기본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은 하겠지만 굳이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중요하다고 한 부분들만 좀 새겨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요. 평등권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징. 방금 설명했던 거랑 연결이 돼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다른 취급은 금지하는. 자, 다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다른 취급. 즉, 차별이죠. 요걸 금지한다는 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떤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강조해 놓으세요. 자, 그럼 반대말을 한번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상대적의 반대말은 절대적이란 말이죠. 실질적의 반대말은 형식적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한 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진행하는데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수행평가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다문화 가정 학생은 따라가질 못하겠죠, 수업을. 점차 수업에서 소외되고 이 내용이 더더욱 어려워지면서 과목 또는 공부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평등한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서 아직 한국어가 조금 서투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과제를 제시하고 평가 기준도 여러분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선생님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친구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여러분들은 조금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죠. 물론 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어쨌거나 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이유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취급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평등권의 특징 이해됐나요? 자, 요 말이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자, 자유권은 우리 첫 번째 특징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자유권은 어떤 사건? 시민혁명이라고 했어요. 시민혁명 이후에 확대된 인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입니다. 다른 권리들보다는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자, 그럼 자유권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자, 자유권 말 그대로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 거야. 누구야 나한테 간섭하지 마. 국가야 나한테 간섭하지 마. 자, 그래서 첫 번째,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은 좀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자, 신체적 자유는 말 그대로 내 신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정신적인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사회 경제적인 자유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살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내가 번 돈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재산권 같은 것들을 자유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련된 헌법 조항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대면 수업 오면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가기 전에 자유권의 두 번째 특징 봅시다. 자유권의 두 번째 특징, 선생님이 밑줄 쳐놨죠? 프린트에 밑줄이 안 쳐져 있네요. 선생님 여기다 강조해놨죠. 강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배제. 즉 국가 권력의 간섭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거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정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정권 넘어가게 되면 특징 보기 전에 얘는 의미부터 차례대로 볼 거예요. 자, 참정권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자, 정치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국가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을 길게 설명하자면 국민이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영상을 듣고 있을 이 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입니다. 선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자, 국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 결국 공무원들이 많이 하겠죠.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공무원이 되는 건 역시 하나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죠. 우리 대통령이나 시장 같은 사람들 선거에서 당선돼서 어떤 국가의 업무들을 수행하죠.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또 역시 공무원이 돼서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거 출마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국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공무 담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정권의 내용 조금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참정권의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참정권은 어떤 하나의 사상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국민이 직접 정치에 뛰어든다라는 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민주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국민주권주의와 아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참정권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사회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권 조금 익숙한가요? 어디서 강조했던 인권이었죠?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이었죠. 자, 바이마르 헌법에서 강조했던 이 사회권 의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인간다운 생활.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나타났던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회권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 자, 아주 포괄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체가 사회권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돈을 벌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근로의 권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국가는 개인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즉 일자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했더니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 따로 던져줘. 자, 월급, 시급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인간다운 생활이 될까요? 한 달 쇠 빠지게 일해도 밥 한 끼 사 먹으면 끝날 것 같아.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겠죠. 그런 거 환경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받을 권리도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회권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생각해보면 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특징 볼게요. 특징 보면 사회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해줘야 돼요? 국가가 해줘야 돼요. 국가가. 자, 결국 이 사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조차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국가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하는 걸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사상과 연관된 권리를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청구권 가보겠습니다. 자, 청구권은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은 국가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해주세요. 라고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는 내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내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이 침해된 인권, 기본권을 구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청구라는 건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앞에 국가에 대해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걸 우리가 청원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예를 들어 누가 내 돈을 가져갔는데 안 갚아, 재산권 침해받았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폭행해, 내 신체에 대한 어떤 권리가 훼손당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거나 재판을 받아서 어떤 승소를 하게 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2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판 청구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청구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요청하는 거예요. 2번째, 내 인권이 침해받았을 때 다시 이렇게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즉슨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또는 다른 기본권을 충분히 이렇게 구제받기 위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 절차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기본권을 위한 수단이 되고요. 다른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그 단계에 해당이 되는 절차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수단적, 절차적 권리라는 말. 얘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떤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인권, 즉 기본권에서 3개 권리를 좀 뽑아가지고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국가라는 존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을 가지고 볼 겁니다.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에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먼저 자유권. 자유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무슨 말이냐? 개인이라는 것과 개인이라는 존재와 국가가 구분되어 있어요. 개인과 이렇게 국가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from을 씁니다. from.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참정권이에요. 참정권은 우리가 국가애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국가애의 자유. 자, 이거는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으면 개인이 국가에 to를 썼죠. to. 국가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 야, 내가 자유롭다는 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 국가 결정 과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도 내 자유가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해서 그 자유의 개념을 확장시켜요. 자,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사회권으로 넘어가면요,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by를 써요. 자, 이건 뭐냐면 이때의 자유라는 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권, 근데 근로의 권리를 통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1도 없다고 합시다. 자, 돈이 1도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죠. 자, 그런 자유들을 우리가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국가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줘야 돼요. 즉 자유롭기 위해서, 인간답게 자유롭기 위해서는 누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 의한, 국가가 해주는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권, 첫 번째 이 자유권의 경우에는 국가 오지마, 국가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그냥 국가를 밀어내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참정권과 사회권은 야, 이제 국가 나도 참여할 거야. 국가 내 자유 보장해.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참정권, 사회권 묶어서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구분 이해되죠? 다음으로 우리 이제 기본권과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 그런 장치들을 좀 공부할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총 3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요, 헌법재판제도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제도가 무엇이냐?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보면 자, 법률이나 국가권력이 자, 법률이나 국가권력이 주체예요. 얘네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우리 이 침해된 기본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요청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헌법재판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지금 언급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결국 헌법을 위반, 헌법에 명시된 게 기본권이죠. 즉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자, 법률은 헌법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즉 헌법이 최고법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법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은 결과적으로 헌법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대통령이 자기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또는 자기가 필요할 때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군대로 데려갈 수 있다.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죠. 명백하게. 재산권 침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의 자유권 침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법률 또는 이런 내용을 재산을 몰수하고 군대를 소집한 대통령, 즉 국가 권력이 이와 같은 행위들을 저지른다면 여러분들은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빈칸이죠, 여기는. 자, 빈칸 넣어볼게요. 자,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돼요. 자,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법에 따라 통치한다. 자, 그럼 이 위의 사례를 좀 다시 보게 되면, 자, 이게 법률의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대통령이 이 법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 재산을 몰수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는 법률에 따라 통치하는 건 맞죠? 맞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통치의 합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통치 작용은 법에 맞는 거예요. 법에 부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법 따르려면 따를 거예요? 선생님은 안 따를 것 같아요. 왜? 그 내용이 좀 이상해. 내용이 지금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법치주의라는 건 법에 따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지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의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진정한 법치주의,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념이 조금 어렵죠? 다시 정리하면 헌법재판제도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걸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지금 이 법률이나 국가 권력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해주는 제도니까. 자, 이 연결고리가 좀 이해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기본권의 종류들 쭉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장치까지 한 가지 알아보았어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제도적 장치 2개와 그 다음에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